자, 두 번째 기출이고요.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자, 이산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쪽과 같고요. 분산이 9분의 26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뭐 확률은 다 더하면 1이니까 요만큼을 더하게 되면 3분의 2가 돼야겠죠. 그러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ab분의 a 플러스 b라고 볼 수 있고 얘가 3분의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일단 하나 세울 수가 있고요. 자, 분산이 9분의 26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해봅시다. 자, 확률변수 x제곱의 평균. 그러면 1a의 제곱 b의 제곱이고요. 자, 그러면 구해보면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a제곱 곱하기 a분의 1은 a죠. b제곱 곱하기 b분의 1 b고요. 요거네요. 그죠? 요게 확률변수 x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평균도 구해보면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a랑 a분의 1 곱하면 1이죠. b랑 b분의 1 곱해도 1입니다. 요게 평균이에요. 그럼 3분의 7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그럼 분산은 3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b에서 3분의 7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데 요게 9분의 26이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a 더하기 b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9분의 26에서 9분의 49 더해주고 그 다음에 9분의 3을 빼야 되네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75, 3 빼면 72, 9분의 72니까 8이네요. 8.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두 번째 식이다 라고 봤을 때 우리가 a 더하기 b가 8이고요. 그죠?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a b분의 8이 3분의 2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4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4도 곱하면 ab가 12다 라는 게 나오고, 그럼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할 수 있죠.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인 거 모르는 친구 없을 거고, 그러면 64 빼기 24네요. 따라서 답은 40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두 이산확률변수 x와 y의 확률분포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요. 자, 표 한번 보시고요. 자, x의 평균이 2고요. x제곱의 평균은 5라고 합니다. 2y와 vy를 더한 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일단 확률 변수를 좀 비교해 보니까 10배 한 다음에 1을 더한 변화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일단은 y라는 이 확률 변수는 x라는 확률 변수에 10배를 한 다음에 1을 더했다 요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y를 보게 되면 얘는 2에 10배죠. 10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평균에다가 똑같은 짓을 하면 되니까 2분의 1 되겠고요. 그죠? 21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선 일단 vx도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vx. 근데 지금 확률변수 x제곱의 평균이 5라고 했고 평균이 2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을 빼주면 돼서 뭐 분산은 1이네요. 그죠? 그럼 vy는 v 10x 플러스 1인데 여기 더하는 건 이제 필요 없고 1에다가 10의 제곱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100이네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끝났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2y 더하기 vy는 어떻게 됩니까? 21 더하기 100. 따라서 121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n 3분의 1을 따르고 확률변수 3x-1의 평균이 17이네요. vx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고요. 뭐 평균은 n과 3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3분의 n인 거 너무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분사는 n과 3분의 1에다가 3분의 2까지 곱하면 되니까 9분의 2n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 힌트가 얘가 나와 있죠. 3x-1의 평균인데 얘는 우리가 구한 평균인 3분의 n에다가 3 곱하고 1을 빼준 거가 되는데 이게 17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n은 18인가요? 18 이렇게 되네요. 그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은 원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9분의 2 곱하기 18 이렇게 되겠고요. 약분하면 답은 4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두 이산 확률 변수 xy에 대한 확률 분포 밑에 있고요. x의 분산이 5분의 31이라고 합니다. 10 곱하기 y의 분산 구하라는 그런 문제네요. 먼저 좀 써볼까요? 먼저 ex가 뭐냐 봤더니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 그냥 바로 쓸게요. a 더하기 3b 더하기 5c 더하기 7b 더하기 9a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x 제곱의 평균 구하면 1, 9, 25, 49 이렇게 쓰면은 좀 보기 힘들 것 같고 그냥 여기는 제곱을 붙여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플러스 3의 제곱 b 플러스 5의 제곱 c 플러스 7의 제곱 b 플러스 9의 제곱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분산은 문제에 나와 있는데 얘에서 얘를 빼야죠. 전체의 제곱. 근데 이게 5분의 31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y를 좀 써볼까요? 이 y는 또 마찬가지로 위아래 다 곱할 건데 지금 보면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곱하는 이런 구조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곱하는 구조가 다 똑같아.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해서 더한 거는 그냥 ex라고 쓸게요. ex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요 숫자 요렇게 곱한 거 20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10분의 5니까 20분의 10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 더하기 20분의 9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ex의 뭡니까? 그냥 ex네요. 그죠? 그 다음에 2y의 제곱 구해보면 요것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제곱을 해서 더하는 거니까 똑같이 이렇게 제곱해서 이게 여기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9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곱한 구조들은 다 똑같으니까 이 x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렇게 곱한 것만 생각해 보면 되겠죠. 20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분의 5의 제곱이니까 20분의 50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곱한 거는 20분의 9의 제곱이죠. 20분의 8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0분의 31에 20분의 32가 되네요. 그럼 20분의 32니까 5분의 8인가요?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5분의 8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의 y의 제곱은 요 2x의 제곱 플러스 5분의 8에서 2x의 전체의 제곱을 빼주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위에 요 결과가 5분의 31이라고 하니까 얘는 5분의 31 더하기 5분의 8로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5분의 39가 되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0 곱하기 5분의 39니까 약분하면 78. 이게 정답이겠네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의 원점에 점 P가 있다라고 해요.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대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수가 2 이하이면 전피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3 이상이면 전피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대요. 15번 반복해서 이동된 점 P가 직선 3x 플러스 4y는 0 사이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답니다. 이때 EX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고요. 자, 일단 그러면 이동 15번을 던지니까 어떻게 세팅을 할까요? y를 하나 더 세팅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여기 이제 원점에 점이 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y번 갔을 때 양의 방향으로 y번 갔다라고 하면 이쪽으로는 이제 15번 시행을 하니까 15-y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할 수 있냐면 오른쪽으로는 3칸씩 이동하니까 3y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위로는 1씩 가니까 15-y 뭐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때 직선 하나가 등장해요. 3x 플러스 4y. 자,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요 정도 생겼다고 했을 때 요 거리가 바로 이제 확률 변수 x라는 거죠. 요게 x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x를 어떻게 세팅을 할 수 있냐?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x는 어떻게 됩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구로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절대값 3의 3y 더하기 4의 15y, 이렇게 15-y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계산을 하면 5분의 9, 뭐 절대값 뭐 다 양수니까 1, 4분면에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5y 플러스 60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약분하면은 y 플러스 12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y 플러스 10이다. 요거를 일단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이 y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항분포니까, 그죠? 15번의 독립시행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는 건 확률 3분의 1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평균은 15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이제 5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끝났죠? E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얘는 2에 y 플러스 10이니까 우리는 5에다가 12를 더해주기만 하면 돼서 17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자, 문제 6번이고요. 두 연속 확률 변수 x와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x도 0부터 6, y도 0부터 6이네요.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할 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fx는 미리 그려져 있습니다. 자, 0부터 6 이내에 있는 x에 대한 모든 x에 대해서 fx 더하기 gx는 k를 만족시킬 때 p의 6k부터 15k까지가 p분의 q이다.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죠. fx랑 gx가 전부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럼 넓이가 둘 다 1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0부터 6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얘의 넓이도 1 나오고 얘의 넓이도 1 나와야 되니까 요 값이 2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0부터 6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2라는 거죠. 그러니까 6k가 2가 되니까 k 값이 일단 3분의 1이라는 걸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죠? 자, k 값이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fx 더하기 gx가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고, 그 말은 gx는, 우리가 궁금했던 gx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fx는 위에 있는 그래프를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요거 다시 한번 제대로 그려볼게요.
요렇게 되는 그래프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얘를 y축 방향으로 3분의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3분의 1이면 요 정도쯤 되겠죠? 4분의 1보단 클 테니까 조금 더 올릴게요. 뭐 요 정도? 여기가 요 포인트가 이제 3분의 1이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고, 얘가 이제 gx다 뭐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k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2고 이쪽이 5가 되니까 뭐 2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한 요쯤 있다고 해볼까요? 요쯤 이렇게 2가 있고 여기가 이제 5니까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일단 몇 개의 점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요 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 점은 원래 밑에 여기 포인트 있다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이게 위아래 대칭 x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요 포인트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분의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12분의 1일 거예요. 그죠? 여기가 1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만큼의 넓이, 요 사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요만큼의 넓이만 이제 구하면 되네요. 그러면 요거 사다리꼴이고요. 그죠? 지금 요 길이는 나와 있어. 12분의 1로. 여기 높이도 나와 있고, 여기만 알면 되는 거네. 여기. 그죠? 자, 근데 원래 요게 기울기가 3분의 4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었어요. 그럼 지금 요 녀석은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여기가 1만큼이니까 요만큼이 1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요 12분의 1에서 12분의 1만큼 더 올라가는 포인트가 여기가 되니까 요 포인트는 아마 이제 6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끝났죠? 네. 요 넓이는 여기 윗변 12분의 1, 아랫변 6분의 1에다가 높이가 1이고요.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된다. 그런 거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4분의 3이고요. 약분하면 8분의 1이 되네요. 요 넓이는 이제 8분의 1이라는 거죠. 따라서 끝났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8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분의 어떻게 됩니까? 3 더하기 4가 되니까 24분의 7이네요. P 더하기 Q는 그래서 3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7번이고요.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인 표준 분자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요게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자, n 플러스 시그마, 그리고 힌트로 준 게 요거예요. 힌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써보면 자, P의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0.3이래요. 그럼 얘를 표준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 Z로 표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3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표준화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0.3이라는 거죠. 0.3. 그럼 여기가 0.2라는 건데 힌트로 0.2가 되는 포인트가 0.5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표준화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0.52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표준화식을 써보면 Z가 이제 0.5인데 다시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자, 마이너스 0.5인데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시그마 분의 3-m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m이 마이너스 0.52 시그마다라는 식을 일단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얘가 첫 번째 1번.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3에서부터 80까지
여기까지가 0.3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보면은 뭔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3이라는 포인트가 여기라는 걸 찾았죠? 여기라는 걸 마이너스 0.52 여기의 넓이가 0.2라는 걸 알았거든요. 여기가 이제 0.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이제 요 0.25라는 거예요. 0.25 여기가 0.25. 그러면 80은 요 80이라는 거를 표준화하면 0.25 나온다는 거니까 80 마이너스 m에다가 시그마로 나눈 게 0.25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80 마이너스 m이 0.25 시그마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두 번째 식이 되네요. 연립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다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얘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되고 자, 두 식을 빼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77이고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77 시그마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시그마는 100이네요. 시그마가 100이에요. 100. 여기다 넣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요게 25가 되니까 80 빼기 m이 25니까 m은 뭡니까? 55인가요? m은 55. 따라서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55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문제 8번이고요. 한 개의 동전을 400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이항분포죠. 시행횟수가 400이고요. 시행횟수 400 정도 되면 정규분포로 생각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자,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그럼 평균이 200이고 200에 2분의 1 100 10의 제곱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랬을 때 P의 X가 K 이하일 확률이 0.977인데 일단 정규화부터 좀 해보면 요렇게 되겠죠? 10분의 K 마이너스 200 요렇게 될 건데 요게 0.977이라는 얘기고, 그럼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죠. 여기가 10분의 K 마이너스 200인데 요 넓이가 0.977이라는 거 보니까 요만큼은 0.477이어야 되고 해당하는 숫자는 2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따라서 K 마이너스 200이 20이니까 K가 220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문제 9번.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a까지고요. 확률 밀도함수가 그래프와 같대요. 자, 두 개의 힌트를 줬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 자, 일단 확률 밀도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 넓이가 1인 거니까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c고 2분의 1 곱한 게 1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AC가 2가 돼야 된다는 식 하나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힌트 한번 볼게요. 요 힌트. 자, B를 기준으로 요만큼의 넓이에서 B 이상 요만큼의 넓이를 빼면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 넓이는 2분의 1 BC가 되고요. 요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A-B가 밑변이고 C를 곱한 거네요. 그러면 2분의 1 BC에서 정리를 하면서 쓰면 2분의 1 AC에 플러스 2분의 1 BC고 요게 4분의 1이다 뭐 그런 얘기네요. 정리를 좀 할게요. 양변에 4를 곱하면 2BC 마이너스 2AC 플러스 2BC고 요게 1이 되니까 4BC 마이너스 2AC가 1이다 라고 이렇게 식 쓸 수 있네요. 식의 넘버링을 좀 할까요? 두 번째 이렇게. 자, 다음 이제 요 힌트 이용해 볼게요. 자, 루트 5보다 작은 영역이 2분의 1이라는데 지금 만약에 루트 5가 여기에 있으면 요게 2분의 1인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루트 5가 요쪽에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요렇게
그럼 여기에 y좌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요 직선이 기울기가 b분의 c니까 b분의 이렇게 식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x에다가 루트 5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루트 5 곱하기 b분의 c가 되겠네요. 그럼 넓이가 2분의 1이라고 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b분의 c가 2분의 1이라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5 곱하기 b분의 c가 1이니까 5c는 b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네요. 이렇게. 자 그럼 식 3개고 문자 3개니까 풀 수 있겠어요? 자 요 2번 식을 좀 이용해 볼게요. A씨가 2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되니까 4BC-4는 1이 되고 그럼 BC가 뭡니까? 4분의 5입니까? 이렇게 되네요. 근데 B가 이제 5C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5C를 대입하면 5C 곱하기 C가 4분의 5라는 얘기니까 C의 제곱은 4분의 1이 되고 그럼 C는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당연히 양수니까요. 그래서 일단 C 구할 수 있고 그럼 AC가 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 곱하기 2분의 1이 2가 되니까 A는 4가 되는 게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B는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되니까 B는 2분의 5네요. 따라서 우린 다 더하는 거죠. 4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그럼 2분의 8 더하기 5 더하기 1이니까 뭡니까? 2분의 14니까 7이네요 답은.